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페드가 예상과는 다르게 은행들의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SLR의 완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채권 수익률이 1.74% 정도까지 급등을 했고, 이에 따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하락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막상 채권 수익률이 이 정도 수준에서 크게 더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아마도 은행들이 이미 SLR이 연장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어느 정도 채권을 이미 매도해 두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로 인해서 생각보다 채권 수익률이 오르지 않자 오히려 나스닥은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은 채권 수익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기술주들이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할 것 없이 거의 전 종목 상승을 하며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또 내마녀의 날이었죠. 그래서 장 막판에 일시적인 가격 변동이 좀 있긴 했는데 이거는 장기 투자자라면 아무 상관이 없는 변동입니다. 거기다 오늘은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죠. 일단 기술주들은 대부분 다 장 초반에 약세를 말아 올리는 모양새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특히 페이스북이 오늘 많이 올랐는데요. 페이스북은 이전에 애플이 스마트폰 내에서 검색 기록 등의 개인정보를 앱에서 임의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바꿈에 따라서 페이스북의 인앱 광고 사업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주가 흐름이 안 좋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마크 주커버그가 의견을 바꿨습니다. 애플의 이런 정책 변화로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광고에 필요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가장 많은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이 더 강력한 광고 플랫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페이스북의 광고 플랫폼으로서의 지위를 더 강화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바꾸면서 어제 4% 이상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아서 다른 기술주들과 달리 전고점 근처에 가장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기술주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테슬라는 오늘 장 초반에 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인한 나스닥 하락 분위기와 추가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던 중국발 악재 소식으로 인해서 크게 하락을 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장중 한때 4% 넘게 하락을 했다가 하락분을 모두 말아 올리고 양전하면서 655달러 근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굉장히 강력하게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 모양새고요. 아직 시장에 불안 요소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오늘의 저가 유입세의 강력함을 생각을 해봤을 때 향후 600달러대 초반에 견고한 지지선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하루였습니다. 일단 중국발 악재란 거는 중국에서 국가 보안을 이유로 군인들과 주요 국영기업의 직원들에게 테슬라 차량을 타지 말라고 제안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거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위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카메라들이 수집하는 정보가 미국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 보안 유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제안은 군인과 항공우주회사 같은 보안과 관련이 있는 보안 민감 기업과 정부 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에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 제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판매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소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향후 중국에서 테슬라를 향한 여러 가지 규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부추긴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테슬라의 차이나 리스크는 어느 정도 사전에 감안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현재 테슬라의 주가에도 일부분 반영이 이미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규제가 점점 심해질 거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중국에서 퇴출이 될까요? 이미 기가 상하이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고 수출 물량이 연간 10만 대 이상씩 생산될 예정인데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물론 5년 후, 10년 후에 지금보다 규제가 더 심해질 수 있지만 이거는 이미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견제를 받을까? 딱 애플이 중국에서 견제당하는 정도? 그 정도까지 견제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안 좋은 소식도 있었던 반면 또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바로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위한 기가프레스 장비를 주문했다는 소식인데요.
테슬라의 기가프레스 장비를 만들고 있는 IDRA가 최근 영상을 통해 사이버 트럭을 위한 기가프레스 장비를 소개를 했습니다. 영상에서 대놓고 이게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위한 장비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모델 Y의 6,000톤 기가프레스 장비보다 큰 8,000톤 기가프레스고, 또한 IDRA의 CEO가 이 발주가 친환경 에너지 차량의 최고 선두 업체가 발주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위한 장비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기가프레스 장비까지 발주가 나왔다는 것은 예정대로 사이버 트럭이 올해 내에 시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빠르면 올해 일부 물량 정도는 고객에게 인도가 될 가능성도 있겠죠. 현재 기가 텍사스는 굉장히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미 전체적인 구조는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속도대로라면 5월 달부터 테스트 생산에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7, 8월경부터의 본격 양산 스케줄에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채권 수익률에 1위 1비 하는 동안 이렇게 테슬라는 자기 일을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성장을 어느 순간엔가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거고요. 모든 사람이 그 변화를 발견할 때쯤에는 당연히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자, 오늘은 오히려 저는 시장에 있어서 일종의 반환점이 되는 날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SLR 연장 조치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불안 요소 하나를 털어버린 게 되고요. 그로 인해 채권 수익률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어쨌든 채권 수익률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오히려 반등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거는 향후 기술주들의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는 일종의 암시처럼 느껴지고요. 뭐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앞에서 보여드렸듯 시장이 1위 1비 하는 동안 기업은 제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나올 때는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때 가서 진입을 하려고 하면은 이미 늦은 게 되죠.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대부분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스스로 그 공포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공의 과실은 이 무던한 과정을 모두 견뎌낸 사람만이 얻게 되는 보상입니다. 이 과정을 견뎌내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에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장이 잘 나갈 때는 정말 누구나 너무 쉽게 부자가 될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결코 그렇게 쉽게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죠. 견뎌내십시오. 결국은 인내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 끝에는 반드시 큰 보상이 찾아올 것입니다.